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 6주차 직무능력 검사 강의 제 1교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 바로 132페이지 보면 자료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요, 어떤 우리들이 보는 일반적인 직무능력 검사에서 어떤 수리 영역의 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수리 영역의 한 분야로 나오지 않고 수리 전체를 이 자료 해석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사트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 중에서 응용 수리가 나오고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NCS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초 수리 능력에서 응용 수리도 나오고 이제 자료 해석이 나와요. 그 비중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응용 수리를 배우고 이제 자료 해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흔히 말해서 이제 공무원을 보기 위한 시험 중에서 1차 시험 같은 데서 물론 7급과 5급에 해당되는 거지만 PSAT라는 게 있죠. 그죠? PSAT라고 하는 거. 그때는 바로 수리 영역은 이 자료 해석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 능력, 이제 수리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자료 해석을 보고, 그리고 상황 판단.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PSAT 중에서 이 비중이 33%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 해석은 굉장히 바로 여러 시험에,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서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해석이란 뭐냐? 우리가 자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통계 자료를 생각하고 있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통계 자료를 갖고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타당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수치 자료, 그리고 처리와 응용, 계산, 그리고 분석 및 정보 추출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어진 자료는 통계 자료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를 그를 정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추리, 거기 보면 이제 또 있죠. 어떤 수처리 능력, 그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뿐만 아니라 수리적, 수학적 추리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추세라는 걸 읽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응용수리보다 더 발전된 응용수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더 많은 것이 함축된 그런 내용이 바로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거기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거쳐갖고 자료의 종류막 구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고 우리가 차츰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 그리고 각각의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 몇 가지 바로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우리 교재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번이죠. 1번이 이제 도수분포표인데, 이 도수분포표와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어떤 통계 자료에서 그 0점대, 20점대, 그때 요때 그지? 이것이 이제 대표값을 10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표값 30점, 대표값 50점, 그리고 70점, 90점, 대표값, 중앙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각각 인원이 있겠죠.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이것이 상대수와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총 확률이 1이 되듯이 그때도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앞에서 이제 다음 같은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 중에서 라 중에서 이것이 다가 차지하는 그 비율, 이것이 0.26이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속력은 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가 여기서도 모두 똑같은 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걸 가지고 여기서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추정해 볼래요? 가는 여기죠.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거죠. 나는 이거예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다와 라까지 이 네 개 숫자를 한번 모두 구해보라는 거죠. 모두 구해보라. 아까 이제 이 원리가 이용되는데 이 원리보다 우리가 좀 더 간단한 그런 이걸 구하는 요령이 있을 거예요. 그 요령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이제 대략값이죠. 대략값입니다. 지금 이것이 0.054이기 때문에 이 모두 합, 4개 합이 1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달을 구할 수 있어요. 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다면
이 라분의 라, 이 라분의 18이 이것이 0.486이죠. 그래서 이 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라는 이건 18을 0.486으로 나누면 그지, 이때 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라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라를 구하면 이것처럼 다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다를 구할 수 있어. 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도 구할 수 있겠죠. 왜? 라에다가 0.054를 곱하면 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우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최선은 뭐냐? 아까 여러분과 잠시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이게 이제 4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0.108이죠. 4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4가 전체 중에서 이 4가 0.108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잘 보면 뭐죠? 이것은 0.216이죠. 이게 몇 배요? 이게 딱 2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8일 거라는 얘기야. 8. 이렇게 8. 그럼 이것은 뭐죠? 이것은 0.054죠. 그럼 이것의 절반이잖아. 절반. 그러니까 이것은 2라는 거야. 2. 그럼 우리는 여기가 2고 이게 0.054라면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1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1에 해당되는 것이 0.027이 되겠죠. 0.027의 2배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5잖아. 5. 5라는 것은 아까 4가 0.028이고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 0.108에다가 이거 더하면 0.027 더하면 이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율이 그 숫자에 맞춰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2구 4니까 이것이 2배라면 이것도 2배가 되듯이 우리가 그래서 비율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걸 더하니까 이것은 136이 되죠. 135가 됩니까? 근데 이게 136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값 자체가 이게 대략의 값이야. 그지? 이거 보다시피 이걸 나누는데 0.486이 나오는 라 값은 이거 보면 이게 나눠 떨어지지 않죠.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올림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대략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0.136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가는 2죠.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지 1-1은 답이 1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제 다와 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아까 다도 구해서 이 다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다가 8. 그리고 라는 이거 모두 더하면 되기 때문에 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와 라도 구할 수 있죠. 물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이 전체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거다. 이것이 상대수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음 같은 우리가 그런 요령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료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확률이 상대도수다. 이런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통계 자료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한 학교 50명의 학생이 국어와 수학 성적을 그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지 둘 다 100점 맞은 사람은 이제 4명이고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제 수학은 100점, 국어와 80점 맞은 학생은 1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 이겁니다.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 이들의 수학 성적이 70점이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뭘 모르죠? 이걸 모르죠. 이 나를 모릅니다. 나를 X라 본다면, 그럼 일단 이제 이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은 요 명수인데, 그때 수학 성적이 70점이야. 그럼 우리는 평균, 앞에서 구했듯이 총점을 인원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총점은 수학 총점, 수학 평균을 구하는데 지금 40점이 2명이죠.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걸 X로 놓고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야, 그지? 자, X를 구해놓으면 이제 전체 인원이 50명이니까 이 나머지 인원에서 빼주면 이 가를 구할 수 있겠죠. 뭐 그 나를 구해놓고서도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데 뭐 그 다음엔 그건 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맞는 국어 성적이 80점인 학생이 수학 성적이 70점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지 공식으로 만들 건가를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뭐 여러분 원리만 일단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것의 평균이 70점이었으니까 이 40점 맞은 학생이 2명이죠. 40 곱하기 이렇게 총점을 구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60점 맞은 학생, 60점 맞은 학생이 이것이 3명 이렇게 플러스. 그다음에 80점 맞은 학생이 x니까 이제 80x. 다음에 플러스 100이죠. 100. 자, 이걸 뭐로 나누는 거? 요 3, 4, 5, 6. 6 플러스 x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전체 인원이 6 플러스 x 때문에. 그래서 6 플러스 x로 나누는, 자, 이것이 70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지? 수학 성적이 7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70점으로 오는 겁니다. 70점.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죠. 뭐 쉽지는 않겠네요. 이 계산이 이 계산이 이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양매다 이걸 곱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x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x값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제 x값이 이제 이것이 6명이 나와요. 6명. 근데 지금 전체 인원, 이 인원 전체가 다 이제 50명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를 구한 결과를 보니까 그제 이게 13명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과목에 대한 전체 평균이 얼마였을 때 우리는 그때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중평균이거든. 가중평균. 그때마다 비중이 다르죠.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좀 어려운 계산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이제 예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한 이제 가중평균에 관한 내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앞에서도 혼합물의 농도 있죠. 혼합물의 농도를 구할 때 이런 가중평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물의 농도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이것이 여기 A% 그런 소금물과 B% 소금물이 여기 Xg, Yg 섞었을 때 그때 우리 구한 농도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죠. 이거에 대한 A% 소금물의 가중치는 X 플러스 Y분의 X, 거기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Y분의 Y, 그 다음에 B%. 이게 이제 A% Xg과 A%Xg과 B%Yg이 섞었을 때 혼합물의 농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과 똑같죠. 여기 이제 X0, X1이 이제 이것이 X0, X1이 AB로 나타냈고, Q0, Q1이 이것이 XY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자료 해석은 여기에 A반은 이제 60점 40명인데 여기 80점. 그때 전체 평균이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만약 이게 40명이 아니라 여기 50명이라면 그때 이것이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 평균은 이것과 이것의 정중앙. 50명이니까 이것이 100분의 50, 100분의 50입니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은 60과 80을 더한다면 2로 나눈 값이야. 그래서 70이 됩니다. 70. 근데 지금 이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이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닐 거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얘는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중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100명 중에 40명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들어가면 이렇게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10분의 4 곱하기 60점 플러스 10분의 6 곱하기 80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뭐 기억 안 나면 이제 지금 처음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60점이죠. 6점이고 이게 80점이라면 아까 똑같이 50명이라면 정 가운데서 나오죠. 평균이 70점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상했듯이 얘가 더 크죠. 40, 60 때는 크다면 이 평균은 얘가 크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60점보다 이 80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평균은 그지 이거보다 오른쪽에 나오도록 돼서 이쪽이 비중이 큰 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4, 6이죠. 이게 4, 6이라면 이 비중이 어떠냐? 거꾸로 얘가 가깝게 나올 테니까 여기가 바로 6이 아니라 4, 얘가 4대 6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40명, 60명이잖아요. 여기가 40명, 60명이라면
이쪽 비중이 큰 것만큼 이 B가 4대 6이 아니라 거꾸로 요 4대 6이 요게 4대 6이 아니라 거꾸로 이게 4대 6이 나온다는 거야. 이쪽이 더 가깝게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가 지금 60점과 80점 사이가 이것이 20점이잖아. 20점을 6대 4로 나누면 이것은 12대 8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72점이 돼요. 이거 계산하면 72점이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암산으로 가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요 비중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72점이 나옵니다. 72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80, 60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가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이것은 여기서 4대 6이 나오도록 4대 6. 그죠? 이게 지금, 이 비중이 크니까, 지금 80, 60에서, 60점 비중이 크잖아요. 그지? 그 때문에 60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지? 이쪽 비중이 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거꾸로 이것이 4대 6이 나옵니다. 얼마? 68점이 나옵니다. 68점.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중이 76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냐? 아까 그런 거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본다면 이거 있죠. 이 전체 평균이 뭐냐? 근데 이 전체 평균은 이 세 자료가 모두 40명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비중은 똑같습니다. 60, 70, 80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로 나온 다음에 그냥 3으로 나누는데 이건 바로 70점이 되겠어요. 70점이 되게 돼 있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돼.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이야. 평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걸 본다면 얘가 70점이죠. 이것대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70. 그리고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얼마? 평균 여기가 76이 나왔어요. 76. 이렇게. 70과 76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얘가 40명이고 60명이잖아. 40명이고 60명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이게 6대 4가 돼야 돼. 이제 이렇게 6대 4.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얘가 똑같기 때문에 6대 4가 돼야 될 테니까, 그지? 우리가 이게 6대 4가 되려면 이것이 80점이 됩니다. 80점. 그래서 얘는 80점이야. 80점. 70점과 80점의 평균이, 그지? 이게 76점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 이제 10점 차이가 나니까, 아까 2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80점이 될 겁니다. 지금 막 더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가중평균의 의미를 좀 음미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PSAT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의 의미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없는 내용을 잠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번을 본다면 3번이 이제 그런 가중평균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가중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거죠. 지금 보면 요거 이제 20명에 대한 요 두 평균이 5.0이잖아. 그럼 B는 이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가중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평균이 아니에요. 이 세 개 평균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요소 내용 본다면 이제 이 과목별 총점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그리고 이 총점 갖고 이제 B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과목별 총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A를 구하는 원리를 본다면, 그지? 뭐 이렇게 구하겠죠. 이게 20명이 6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 곱하기 6 플러스, 이건 10명이 6.5죠. 그지? 이것은 그래서 그냥 곱하면 그냥 65. 다음에 더하기, 이것은 15A 플러스 요거 하니까 이제 이것은 6 곱하기 15가 되죠. 이것이 365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A를 구했듯이 마찬가지로 B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구해보세요. 일단 A, B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계산기를 좀 사용한 다음에 구해봐. 그럼 이것은 6.0이 나오고, 자, 똑같은 식으로 B를 구하면 이제 이것은 5.0이 나옵니다. 5.0이 나오고 5.0.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6.0, B는 5.0이니까 이제 뭐 A가 더 크다고 나왔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뭐냐면, 다음 중 가장 큰 평균 집단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국어 일반은 이거죠. 요거 두 개, 이거. 국어 2반은 이제 이거죠. 6.0, 6.0이니까 이게 6.0이 될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영어 1반 이거죠. 이거 5.0, 5.5. 영어 2반 5.0, 6.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여기서 평균이 가장 큰 집단은 이거겠죠. 6.0, 6.5. 이걸 알고 있으니까 예, 구해진 겁니다. 구해진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제 다음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 만약 요 자료랑 비교했을 때, 여기 6.0이 아니라 만약 6.5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6.5라면 얘도 6.0, 6.5고, 얘도 6.5, 6.0이죠. 이제? 그럼 이게 어느 거, 얘랑 어느 게 더 큰가? 얘는 6.0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더 크지만 얘가 6.5라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둘 다 6.0, 6.5 얘도 6.0, 6.5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얘는 20명이 6.0, 10명이 6.5죠. 근데 얘는 둘 다 15명이 6.5잖아.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가중치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6.5, 6.0이라면 이때 그지? 국어 2반의 평균은 이것은 6.0 더하기 6.5를 2로 나눈 6.25가 평균이 될 겁니다. 그지? 예, 그건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닐 거라는 얘기야. 얘는 이제 6.0, 6.5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계산해 줘야 돼요. 아까 말한 여기 뭐죠? 여기서 20명, 10명이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이것은 3분의 2야. 3분의 2 곱하기 6.0 플러스 3분의 1에 6.5 이런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알겠습니까? 이거?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야 알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똑같은 이제 숫자라도 얘는 6.0 가중치가 6.5의 가중치보다 크죠. 얘가 이거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똑같을 때 6.25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6.25보다 덜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더 클 수 있겠죠. 이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이것이 6.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크지만 6.5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그전에 봤던 이거 가중 평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을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중 평균까지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쉬운 내용이지만 문제가 좀 차원이 높고 어려워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봐달라는 겁니다. 요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볼까? 그다음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이론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요. 그때 그것이 우리 교재 141페이지죠. 이것이 증가분과 증가율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응용수리에서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제 만약 수량이 이렇게 x0에서 x1으로 이만큼 증가됐다. 그러면 그 증가분은 빼주면 되죠. 증가분 빼주면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최신 연도에서 과거 연도를 빼주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증가율이죠. 증가율은 6배까지 증가될 때 이것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것분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에서 120까지 증가됐다면 이것은 증가분은 20죠. 20. 근데 증가율은 얼마냐? 증가율은 이제 이것은 100분의 20이 되는 거죠. 6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100이 들어가면 이것이 20%가 나온 겁니다. 20% 이렇게. 자, 100에서 20만큼 증가되면 20%가 나오면 쉽죠. 하지만 반드시 분모는 100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증가율이야, 증가율.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증가분이 크다고 증가율이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모가 뭐냐에 따라 틀리는 거야. 좀 이따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비율의 비율. 전체 자료 중에서 이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은요, 이건 아까 말한 어떤 상대도수랑 똑같은 거죠. 상대도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관한 거니까 곱하기 100하고 %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의 문제, 아까 처음 봤던 이런 식의 문제에서 몇 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와주는 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 중에서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래표를 보고 문호에 답하시오. A사 제품의 출하가 여기 345, 388, 427, 426, 470, 451이죠. 그럼 이만큼이 지금
증가하거나 감소했겠죠. 그 증가율 감소를 구하라는, 증가분 감소분을 구하라는 거야. 단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출하 총액에 관한 거라면 이제 이걸 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일단 증가분,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가분을 먼저 구해볼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만큼 증가됐나 감소했나, 그지? 각각 이거를 구해보니까 증가분이 얼마인가, 증가분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변화분 델타로 나타내기 때문에 델타 얼마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388 마이너스 345가 되면 되는 거고, 427에서 388을 빼면 되는 거고, 이게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26을 빼면 되는 거고, 여기 47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각각에 대한 증가분이 나오는 거예요. 증가분. 자, 그래서 이제 증가분을 계산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빼니까 이것은 43이 나오죠. 43. 요거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39가 나오나요? 39. 39가 나오죠. 39. 자, 요거 빼니까 요것은 44가 나오나요? 44. 이렇게 44. 자, 요거 빼니까 40이 나오죠. 41.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만약 여기서 증가분이 가장 큰 건 뭐냐고 물어보면 증가분이 가장 큰 건 이겠죠. 그지? 이겁니다. 요게 증가분이 44로 가장 커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이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제품은 어느 날 어느 제품인가? 자, 한번 이거 구해볼래요? 증가율이 가장 큰 거. 여기서는 증가분은 44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요것은 지금 이제 2월달 Y 제품이죠. 2월달 Y 제품. 이것은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분인데, 그렇다고 이게 답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제품이 가장 큰가. 자,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해 보면 이래요. 이것이 43이기 때문에 요수도 이만큼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2월달 X 제품은 이것은 345분에 이것이 43이고, 얘는 이 426분에 43입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388이 이게 됐으니까 388분에 이것이 39가 되는 거고, 얘는 470분에 41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봤듯이 얘가 가장 크죠. 그죠? 얘가 가장 커갖고, 증가분 얘가 가장 크다 했어요. 그럼 증가율도 얘 가장 클까? 물론, 얘랑 비교한다면, 이것이 이거보다 크고, 요것이 이거보다 작죠. 그 때문에 이거보단 이게 크겠죠, 분명히. 근데 우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의미가 있어. 자, 이거보단 이게 더 크지만, 얘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비율상, 크기가 어떤, 이건 1이고, 얼마고 문제 아니라, 그 어떤 비율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큰 것이 훨씬 더 많이 크죠. 얘가 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따지면 얘가 얘보다 클 거로 예상돼.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걸 구하는 과정에서 물론 얘 작기 때문에, 그리고 분모도 크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43에서 44 큰 것보다 345에서 426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게 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슬아슬하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제 답이 분명히 나와주는 수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어떤 간단한 어떤 비율 자료에 관한, 그리고 증가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2번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생략하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어떤 3번 문제를 볼 겁니다.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자동차 모델이 2009년도 월별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월별, 여기 1월, 2월, 3월, 4월 월별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A, B, C, D에 해당되는 모델을 짝지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지금 A 모델, 이렇게 B 모델, C 모델, D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 있죠. 제브라, 마티나, 그랑조, 오메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건 바로 ABC가 어떤 모델을 설명하는 건지를 우리는 이제 이거 짝지어서 나타내라는 의미야. 자, 우리가 뭐 대략 한번 시도해 보면 이런 얘기죠. 11월 달에
제브라와 마티나는 전월보다 판매량이 증가됐다. 요거죠. 요게 증가되고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브라고 마티나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건지 모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금 12월 그랑조의 판매량은 1월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됐다. 12월의 그랑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2배 이상 된 것은 이것뿐이 없죠. 이것뿐이 없어. 4천에서 8천이 넘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A에 해당되는 거죠. A가 이것이 그랑조가 될 겁니다. 그랑조. 이렇게. 그랑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랑조는 나왔어요.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월변 판매량의 비교적 변화가 적었다. 요것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잖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오메가 될 겁니다.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하나가 제브라와 마티나인데, 여기 마티나는 1년 내내 그랑조보다 월변 판매량이 적었다. 마티나가 적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역전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마티나는 그랑조보다 요거보다 적은 건 이것뿐이 없죠. 이게 이제 월별 판매량이 1년 내내 적었잖아. 이것이 마티나가 될 겁니다. 마티나. 여긴 한번 요것이 성립 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티나를 제외한 이것이 제브라가 될 겁니다. 제브라. 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추리죠, 추리. 이거 갖고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A는 이건 그랑조, 이건 A는 그랑조, A가 그랑조. 요거 마름모는 이거죠. 이것이 오메가, 이것이 그지? B고. 그다음 이제 점선 이거 제브라가 이것이 C고, 그다음에 네모가 이게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랑조, 오메가, 제브라, 마티나 이걸 골라내면 되는 거야. 자,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이걸 추리해내는 거예요. 추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겠지만 보통 우리 내용은 이 추리 또는 해석에 관한 내용이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직접적인 아까 평균과 그리고 어떤 평균과 앞에서 봤던 도수분포표 갖고 구하는 거 있죠. 아까 그런 식의 문제. 그리고 좀 아까 봤던 어떤 이제 증가분과 증가율에 관한 문제, 또는 이제 비율에 관한 문제, 비율.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그것이 어려워지면 또 아까 봤던 가중평이라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단독적으로 나오거나 같이 나오는 그런 식의 유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이것은 어렵지 않게 구해봤던 문제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재 145페이지. 그 다음 나오는 5번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5번 문제는 좀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이것이 5번 문제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값 제품의 어떤 제조별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제조별 매출액. 그때 여기서 제조사는 바로 A, B, C만 존재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조별 매출에 관해서 이 설명이 지금 설명된 겁니다. 여기 A사는 네모, 그리고 B사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C사는 이제 동그라미 색 안 칠해진 거죠. 근데 이것은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A사와 이제 B사는 매출액은 대체로 증가되지만 얘는 감소했죠. 그렇다고 C사는 요게 이제 맨 위에 게 이제 요 A사, 그다음에 요것이 C사고 요게 B사가 될 텐데, B사는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고, A사는 이제 증가하다가 여기서 한번 역전됐다가 다시 역전당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매출액으로 표시된 거야. 자,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이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내라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걸 감안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된 내용이, 만약 이걸 보면 여기 이제 2000년도와 2001년도죠. 그럼 얘도 매출액이 증가됐죠. A사도, C사도 증가되고 B사도 증가됐어. 근데 여기서 우린 차지하는 비중, A사가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서 얘가 자동차다라면 A사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다 커졌잖아. A사도 커지고 B사도 커지고 C사도 커졌는데, 제가 봤을 때 A사가 커지는 이 화살표 방향을 본다면, 거꾸로 보면 제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A사는 비중은 작아졌던 걸로 계산돼.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이 늘어난 것보다 얘가 덜 늘어났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11년은 2020년에 비해서 2001년은 B사는 요게 C사죠. C사는 전체 차지원 비중이 늘어났지만 A사, B사는 그제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야.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이 차지하는 비중, 그제 점유율, 차지하는 비중이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은 뭐였을 것이다? 2000년에 비해서 2001년은 C사만 늘어났고 A사, B사는 점유율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매출액은 늘어났어도 점유율, 매출액은 이것은 이 자체로서 어떤 실수값이지만 이 비중은 일종의 비율 자료죠. 비율 자료. 전체 자료 중 그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해 줘야 돼. 그런 과정에서는 1번이 맞는지 틀린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계속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사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서 분명히 상승한 연도는 2003년도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A사. 여기 이제 C사랑 B사는 줄어들었지만 A사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맞을 겁니다. 분명히 상승한 연도죠. 이거보다 이제 더 상승한 연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얼핏 봐도 이거죠. 여기 A사, 여기 C사, 여기 B사, C사라면 이것도 증가됐을 거예요. 그지? 요 년도가 요 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죠. 이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얘는 그대로고 줄어들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 더 증가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분명하죠. 분명하단 말이 우리가 와닿아요. 그지? 그 다음에 2004년, 2007년도, 2004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B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했다. 맞죠? B사는 이게 점차 하락하잖아요. 그지? 예, 이것은 사실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이것은 매출액이지만 얘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B사는 분명히 매출액도 감소하고 점유율도 감소했을 겁니다. 맞아요? 자, 2005년 A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4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다. 아까 이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03년도가 상승한 거 말고 2004년도 본다면 2005년도 이거죠. 2005년도 이거. 지금 얘기했네요. 지금 마침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본다면 2005년도가 이거죠. 2004년도에 비해서 A사는 이렇게 갔는데 B사는 수평, 얘는 줄어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A사는 분명히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C사의 시장 점유율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99년부터 2002년까지 2002년 이거죠. 이게 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점유율은 매년 상승했으나 맞죠. 이게 증가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얘가 증가한 거고 얘는 지금 감수추이잖아. 그거에 비해서 증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치? 하지만 2003년도 하락했다. 2003년도 이거죠. 2003년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락했잖아. 물론 얘는 증가되고 얘도 하락했지만 이 하락한 율이 더 크죠. 그래서 얘도 하락했다 맞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1, 2, 3, 4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보나마나 5번이 되겠는데 99년도와 2007년 사이 이거 다죠. 99년도와 2007년 사이에 갑의 제품의 시장 규모는 갑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03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2003년도가 이거죠. 2003년도가 이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라고 나와요.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여기서만 이제 A사, B사, C사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 갑 제품이라는 것은. 이 갑 제품이 이제 A, B, C로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는 보면 이건 분명히 감소했을 것 같아. 이 증가보다 이 감소가 더 크잖아. 이걸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지? 2007년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7년도 A는 늘어났지만 B는 줄어들고 C도 줄어들고 B도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2003년도 제외하고 말고 2007년도가 또 하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만 더 나오면 발레가 나오면 이건 틀린 얘기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됩니다. 2003년도 제외하고 2003년도 또 2007년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과 봤던 이제 첫 번째 자료 해석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다음 문제를 가지고 다음 문제라는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